안녕하십니까. 튤립 기독교학교 교사 김재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건한 징계 또 책을 읽어가면서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름 기독교 고전 학교 연합 워크숍에서 한 참가자가 탐 가필드와 내게 교사가 저지른 실수도 함께 나눠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불편한 질문이었지만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왜 안 넘어가냐. 네, 잠깐만요. 자,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이나 학교 그 직원이라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조금 열어놔야 됩니다. 그럼 그 실수는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냐? 우리의 그 다스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서상 이제 우리의 그런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아랫사람한테 사실 듣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나 교사라면은. 근데 학생들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제일 먼저, 그쵸? 받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쵸? 더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보다 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부모보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조차, 내가 부모야! 내가 학생이야! 어디서 버릇없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입을 우격다짐으로 틀어막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참된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그쵸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지른 비행에 합당한 징계를 실행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게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유익했던 컨퍼런스 중 하나는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부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제가 내린 몇몇 징계 결정에 관해 자기 딸이 불공평한 처분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체벌이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 같다는 이유였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옳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행위에 훨씬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그쵸? 그 징계를 시행하는 쪽에서는, 그쵸? 그거를 이제 당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훨씬 덜 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잘 캐치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죠. 그쵸? 근데 그거를 직접 받는 쪽에서 보면은 이게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잘 오히려 더 캐치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쵸? 할 때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좋은 그런 어떤 경우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렇게 뭐 어디 출입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그 문을 이렇게 나무로 못을 박아서 이렇게 그 막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친구들이 그냥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낄낄낄낄 하면서 거길 다 발로 이렇게 막 걷어차면서 이제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찼는데 그 막아놓은 그 나무가 이렇게 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이제 다시 껴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관리 직원분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좀 경노하셔가지고 근데 저 때는 이제 그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렇게 좀 끌고 간 거죠. 그쵸? 끌고 가서 이제 막
주먹으로, 그쵸? 예, 주먹을 막 휘두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잘 이제 막았죠. 예, 막고 이제 그 이후에 그래 또 말리셨어요. 예, 다른 직원분이 이제 말리셔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제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저도 드린 적 있어요. 아, 제가 이렇게 잘한 건 아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실 그렇게 한 거였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잘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직원분한테 죄송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욕설도 약간씩 뭐 이렇게 섞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욕설을 들으면서 막 주먹으로 막 이렇게 맞을 일이냐 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선생님 두 분이 그 상반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반응,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직도 그 반성하지는 않고, 그쵸? 막 대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더 열을 내셨던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 후자는 제 담임 선생님이에요. 제 담임 선생님은 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근데 그 어쨌거나 그렇게 한 거는 잘한 거는 아닌 거는 알고 있지 뭐 그냥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이후에 뭐 저도 뭐 요즘 같았으면 아마 그분 뭐 고소하니 어쩌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뭐 아유 뭐 그 정도 뭐 일 가지고 뭐 문제 뭐 이렇게 삼을 것도 없고 그냥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너무 과했다 상황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제 이제 경험을 이제 그 드는 그 이유가 선생님들이 특히 한국적인 정서에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선생님 이면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부조리한 면이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고 그래도 그거를 더 막 일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말들을 해도 그냥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일들을 듣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요즘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한다 그러면은 막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들의 이제 신뢰죠, 그렇죠? 먼저 그런 어떤 신뢰들을 쌓은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시인하고 왜 사과를 안 하냐?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시인하고 사과를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감싸주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요즘엔 시인하고 사과하면은 저거 봐라 저기 그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또 그거를 또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그냥 고소해버리면은 잘못을 시인한 거를 내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처벌받고 뭐 피해 보상 막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가 그만큼 참 악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피해 가면서도 그쵸? 어쨌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정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피부로 먼저 와닿을 수 있는 애들이 학생들이고 그들이 봤을 때 뭔가 부조리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쨌든 보는 눈이 부모만큼은 못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측면들, 우리가 교정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한적인, 부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와 눈을 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의
경건과 거룩에 그리고 아이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학생들은 천부적으로 강한 정의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서 여러분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을 감정적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쵸? 감정적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데 그러기가 쉽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그쵸? 규율과 학칙이 정해져 있지 않게 되면은 감정이 폭발 안 하는 게 사실 이상해요. 나중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먼저 잘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구비가 돼 있어도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뭐 미움, 분노, 시기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들어가면은 여기 대본에 안다는 거예요. 이거 받는 사람들은. 이게 공정하게, 그치?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구나 가 아니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그걸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일관성 있게 따르며 그릇된 행동에 맞는 징계 수위를 정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징계해야 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행했을 때는 그 유익이 참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그렇죠? 보여주는 그런 어떤 조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잘 행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학교 책임자는 학교 임원을 징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단호하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단호한 거예요. 그렇죠?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어떤 사적인 감정들, 뭐 이런 뭐 원한들, 그렇죠? 뭐 묵은 원한들 이 기회에 이거를 다 반영해 보자, 뭐 이런 거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에 근거해서 딱 정확한 적절한 징계가 행해졌다는 거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를 내렸지만 그는 분명 임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엄격해야 할 때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를 잘 알고 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삼국지에 그 유명한 제갈량 있잖아요. 제갈량이 그 모든 사람들의 이제 존경을 받는데 굉장히 엄했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법가예요, 법가. 그래서 법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는데도 누구 하나 불평을 안 하고, 그를 오히려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정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쓰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위나라 를 이제 정통으로 써요. 위나라를 정통 왕조로 쓰는데도 제갈량의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뭐 신적인 수준이다라는 수준으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뭐 이제 이방인이고 그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일반 은총 안에서 이런 징계를 그쵸 공정하게 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엄격하고 단호하게 했을 때 그 나라의 질서가 기강이 바로 잡혀히는 그래서 오히려 불평 불만이 없어지는 그러한 그 것들을 보면서 감탄했던 거죠. 그쵸? 우리는 그러니 그거보다 얼마나 더 잘 그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시행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비를 받은 자격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그것은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 아래로 떨어지는 부드러운 빗방울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자비는 이중으로 내리는 축복이다. 자비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을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무조건 막 징계한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쵸? 징계해야 되는 이제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쵸? 온화함을 그쵸? 유지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징계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참된 사랑의 매로 작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을 따지는 부모들에게 반응할 때도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 하려고 하면은 뭐 법이 어쩌느니 뭐 하면서 뭐 고소하겠더니 고발하겠다느니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쵸,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초창기에는 저는 부모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사람이었고 늘 최소 공통분모를 찾는 정도로 모든 활동을 축소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의 소지가 일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전 차단한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어때요? 문제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뭐 법에다 뭐 이렇게 호소하고 이런 게 없겠죠. 그쵸? 그런 이제 상황들을 그렇게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해 가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한 번은 역사 공부를 위한 만찬에 참여하러 중학생들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과 이후에 미국 식민지와 관련된 곡을 연주했는데요. 여학생 몇 명이 춤을 췄는데 혼자 추는 친구도 있었고 다른 여학생과 짝을 지어 추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학생들은 자기 아버지와 어울려 춤을 췄고요. 그런데 다음날 저는 사무실에서 매우 살벌한 표정의 두 사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로고스 학교에 등록시킨 이유 중 하나가 춤추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춤추는 것이 죄를 짓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그들의 염려를 귀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당시 제가 사과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과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춤추는 것이 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로고스 스쿨에 등록을 시키셨나 봐요. 근데 춤추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쵸? 자기의 타락한 그런 욕망을 그쵸 발산하고 즐기는 게 죄인 거지. 어떤 이런 뭐 이거는 뭐 건전한 거잖아. 아버지와 어울려 춤을 췄다. 그러니까 그냥 가락에 맞춰서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근데 하여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오늘날 같으면 그쵸?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염려를 귀 기울여 경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일이 그쵸 재발하지 않겠다 해서 부모를 좀 그냥 달래서 이제 돌아가게 하는 이렇게 해서 사안을 마무리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춤은 추지 않게 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자 이제 이 학생이 다시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제 처벌이 가혹했다고 지적했던 바로 그 학생이 제 반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사실 문제가 아닌데도 전체적으로 그것을 제약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정당하지 않다. 그거를 이 학생이 얘기를 해줬답니다. 저는 소수라도 누군가를 불쾌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성경적 기준을 어기지 않고 있는데도 전체 학생 공동체의 활동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고 그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특히 이제 이런 관리자 쪽으로 가면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쵸? 지혜롭게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얻은 교훈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기준에 기초해서 기꺼이 단호하게 결정하되 그것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쵸? 그냥 얼렁뚱땅 그쵸?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항의를 해도 이게 이러저러저러 해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이 법 제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대법원에 이렇게 하면은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과 압력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좀 안 받아주는 이런 어떤 좀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이제 학교가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라, 그쵸? 어떤 정말 큰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원한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꼬투리 삼아서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러네요. 하긴 제도로 이거를 막는다고 하는 게 어렵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 그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좀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세대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좀 유교적인 질서와 가치라고 한다 할지라도 선생님을 그쵸 그 부모와 같다 하면서 이제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것들이 자율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무너져서 학교도 힘들고 또 아이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건 학생들이 어려움을 피해를 또 고스란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이제 자유주의 정부와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쵸? 보존해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자유와 자율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율이라고 하는 게 죄에 연관되면은 오히려 파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전한 도덕과 결부돼서 돌아갈 때만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오히려 정부는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계속 전수하는데 협조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쨌거나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바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징계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당하는 학생들 혹은 홈스쿨이면 자녀들이죠. 자녀들의 얘기들을 어느 정도 매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자리를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평소 대화를 통해서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경청하는 자리를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원칙에 충실하게 그 징계를 유지를 하면 오히려 아이들은 그 공정성을 보고 부모를 더 존경하며 좋아하며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굳이 이렇게 만족시키면서 그쵸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지 말라 그쵸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니면은 뭐 과도하게 그쵸 그리고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필요할 때 단호하게 교회를 치리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학교 운영에 10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는 성경적 징계에 관해 훌륭한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학부모가 포진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쵸? 아마 좋은 교회에
성도들이 학교에 모여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이런 그 운영진들이 그쵸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그쵸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다수 학부모는 로고스 학교의 징계 정책과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지하겠죠. 그렇지 않은 학교 관계자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는 훨씬 더 도전적일 것입니다. 그쵸? 참 그렇지 않은 학교면은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거 하나 하려고 했더니 뭐 고소한다, 뭐 나가라, 뭐 나 이 학교 안 다니겠다 이런 거 한 두세 번만 겪어보세요. 할 수 있겠나? 그쵸? 참 어려워질 거예요. 학교에서 의로움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과정 가운데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곁드립니다. 저는 학부모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대형 학교보다 차라리 우리 철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학부모가 있는 조그마한 학교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려면은 작은 학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치 개혁주의죠. 그쵸?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기성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가면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지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원리들을 전폭적으로 따라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게 올바른 길일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시행이 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뭐 기성교단에 가서 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용기 있고 단호하게 그쵸 시행해서 나름의 그 성과를 얻으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시다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이분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차라리 조그만 학교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올바르게 하여간 이제 무언가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광야로 나가야겠구나.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렇게 각오하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미국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참 강대한 나라가 돼서 수많은 나라한테 지금 유익을 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참되고 올바른 그런 기준을 지향한다면은 뭐 교회를 세우시든 아니면 기독교 학교를 세우시든 그냥 광야로 가신다. 그리고 소수 그런 어떤 지지자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새로 마련하신다. 라는 쪽을 저는 사실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 맨 땅에 헤딩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은 또 많은 또 좋은 학생들 또 부모들을 보내주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징계에 관한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견지하십시오. 우리의 임무는 교육이며 우리의 목표는 교실에서 생산적인 학습 환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중심 임무 곧 우리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지만 징계도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쵸? 일단 가르치는데 그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징계도 소홀히 그쵸? 안 해도 되는 부수적인 걸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 학생들의 성품이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도록 빚으시게 하십시오. 제가 징계에 관해 강의할 자격이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쵸?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부모이자 관리자로서 저는 징계 문제에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고 저 허물과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과 로고스 학교 학생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참 용기 있고 그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받아줘야 돼요. 그쵸?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랬는데도 뭐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라 하면서 뭐 고소를 한다. 아, 이거 진짜 악한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계층, 갈등과 이제 그 대립을 부추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적 공산주의 선동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는 유교만, 옛날 유교 질서만도 못한 거예요. 유교가 그 권위로 사람을 억압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는 차라리 옛 질서가 낫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너무,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하는 거는 유교 질서보다 뭐 몇 차원 더 좋은 거지만, 하여간 이런 공산주의 문화 선동과 비교해보면 차라리, 조선시대가 더 나아요. 어찌됐건 너무 그러니까 참 참되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사람들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성이 잘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자율 질서가 잘 확립된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억압도 없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 없이도 건전한 질서가 잘 유지되면서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개인 경건과 성화에 힘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요한지 잘 압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설교를 통해 훌륭한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칠 준비를 해왔습니다. 부디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다소마나 유익과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서 구하는 부분에서 거짓 용서도 잘 구해요. 그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외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용서 잘 해주니까 그냥 적당히 용서해 달라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악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용서나 그쵸? 참회 이런 것들이 진실한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함께한다. 이제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떤 실질적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대로 복구하거나 오히려 더 그 이상을 기꺼이 배상하려는 그런 게 이제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쵸? 어느 정도는 그쵸? 안 따라올 수는 또 없겠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청교도 시대 때 회심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한창 철없을 때 막 10대 때 뭐 이렇게 뭐 그 몇 푼 이렇게 훔친 거 뭐 이런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사람 다 완전 다 잊어버렸는데 막 20 몇 년 뒤에 막 편지와 함께 그거에 막 몇십 배 되는 그 돈과 제가 그때 참 이러이러한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거에 몇십 배 되는 돈을 같이 붙여서 용서를 구한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전해지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진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가,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아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대 시대에는 기독교를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자인 척하면서 그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갈등 부추기는 그런 선전선동하는 사람도 많고, 사회주의 교리인데 거기에 이제
성경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덧붙여서, 그쵸?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선전선동 전술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걸로 이렇게 가장해서 들어온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80년대에 그 대학가에 그런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전향자들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많이 그 침투에 들어갔다. 학원과 교회 뭐 이런 데로 가서 신실한 이제 사람인 척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 이제 선동하고 포섭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라고 전향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배제를 해야지 이게 사실 계속 선한 결과를 산출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하는 측면들도 현대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거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챕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